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인데 이런 각도. 네. 하이. 떨립니다. 떨려요. 아주 떨립니다. 떨립니다. 아우, 긴장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네.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조금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컨셉의 촬영을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2019년도쯤에. 네. 네, 근데 이제 새로 구독해주신 새로운 구독자분들께서 네.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물론 과거에 했지만 조금 더 우리를 알리는 목적으로 앞으로 우리 좀 더 잘 봐달라는 의미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그냥 돌려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じゃあもういきなり質問していいですか? 네. 네. 근데 저를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저를 궁금해하지 않고 저보다는 제 와이프 그리고 이제 아이들, 특히 시아, 네, 이렇게 관심이 있지, 저한테는 관심이 크게 없죠? 남편을 어디서 만났나요? 네. 첫 만남은 어땠어요? 私も夫も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オーストラリアに行っていたんですけど、私の友達、日本人の女の子の友達が韓国人の男の子と会って、それでその私の友達が自分の彼氏を紹介したいと言って、でその時に、友達の彼氏が連れてきたのが夫でした。 이제 호주에서 만났어요.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영어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면은, 모의고사를 보면 듣기 평가 점수가 제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를 싫어했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영어를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호주를 이제 가게 됐죠. 일도 할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갔는데 같이 이제 살게 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좀 많이 잘생겼었거든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원빈 비슷한 느낌. 진짜 원빈처럼 생겼어요,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우연치 않게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본인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 하니까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났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로 했다. 뭐 그럴 수 있는 곳이니까, 세상이니까, 호주는. その初めて会ったのは、日本の居酒屋がシドニーにあったんですけど、そこで私と友達がみんなで待っていて、そこに私の友達の、当時の彼氏と、私の今の夫が2人が入ってきて、その時に初めて会いました。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한참 있다가 하우스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하우스 파티에 이제 자기네들 친구들,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라.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일에 약간 미쳐 있을 때였거든요.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별로 안 만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할 때 만나는 정도, 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궁금했죠, 일본인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 왔어요. 제 기억상에는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와이프 기억이랑 좀 다르네. 누구 만났는지. 나는 그때가 처음인데 와이프는 이자카야에서 저를 만났대요. 기억이 좀 달라요, 서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성적으로 느끼셨나요? 아니요. あーその時はもう全然そういう対象じゃなくて、友達の彼氏の友達で、何人かみんなで友達同士が会う中の一人だったので、全然ただの友達だったし、正直その時に喋ったことも全然覚えてないです。 아니 그러면 전혀 남성 쪽으로, 그러니까 이성 쪽으로 이 사람 괜찮다 이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요. てかそういうなんか男としてそういう恋愛対象として見てなくて、本当にただの友達としか見てなかったのでそういうふうには見てなかったです。 그렇구만.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 사랑이 있었죠. 못다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군대까지 기다려줬던 친구죠. 근데 제가 이제 호주에 간다고 하니까 그 기간까지는 못 기다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조금 애매하게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는 또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사실 처음에는 영어가 목적이었는데 영어보다는 돈이 목적이 된 겁니다. 호주에 가서. 그래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이제 일에 치우쳐 있었던 상황이라, 지금의 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평온해 보였거든요. 저랑 다르게. 저는 이제 돈은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다면, 제 와이프는 평온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제 기준상으로는. 그래서 좀 뭔가 매력이 있었죠. 제 기억상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계속 매력, 계속 눈이 가게 되고, 이렇게 잘 웃는 상이었어요.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웃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인상 쓰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항상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게 너무 저랑 다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네. 우리는 이제 호주에서는 친구로 지냈잖아요. 네.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グループの中の一人。 알고 있는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처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 아마 호주에서 각자의 나라로 간 지 한 2, 3년 정도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왜 사귀게 됐나요? その友達の結婚式が韓国であったんですけど、その韓国の結婚式の時に夫が結婚式の司会をしていて、でその時に私の友達も日本人の友達も何人か来ていたので、韓国語だけじゃなくてその司会を日本語も喋ってたんですね。でその司会をしてる姿がすごいかっこよく見えてそれでなんか素敵な人だなってその時ちょっと思ってて、でも別にただいいな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結婚式が終わって私たちが日本に帰る前日の夜に突然呼び出されて告白急にずっと好きだったみたいな感じで告白をされて、でその時はいいなと思ってるけどそこまで確信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告白をされた時にすごい不思議なんですけど、なんか今これで断ったら後悔する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気持ちになってちょっと会ってみようかなと思いました。 그때 저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죠. 전혀.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결혼이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호주에 갔다 와서 영어는 조금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가지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특히 일본어는 전혀 말을 못해서 그냥 대사를 외웠습니다. 그냥 한국말 말하고 영어 말하고 일본말 말하고 그렇게 조금 사실 그때 이제 지금 제 와이프 미키가 온다고 해가지고 좀 나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久しぶりに会った時どうして付き合おうと思ったんですか？ 사실 이제 각자의 나라로 가기 전에 하우스 파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주에서 제 와이프랑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그때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미키한테 이미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꼈을 때였어요.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꼈을 때인데 그때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 어디 지역이었는지 기억나요. 골드 타스마니아라고 합니다. 그 타스마니아로 간다 그래서 되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를 그 아쉬움, 뭔가 좀 부족한 후회스러움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죠. 아, 내가 얘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물론 단순히 막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좋아했구나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 간에 그런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이 좀 강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어렸기 때문에 또 걱정했던 부분이 약간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된다 했을 때 그런 가정을 뒀을 때 저는 한국에 가야 되고 제 와이프는 일본에 가야 되고 왜냐면 일본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없지 않아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확실치 않고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그런 연애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그냥 가볍게 만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싫었어요. 질문이 뭐였죠 근데? 이게 제가 말이 많아서 가끔 질문을 까먹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 자, 그럼 다음 질문. 자, 그러면 사귄 건데 좀 저희가 사귀고 난 뒤로 결혼을 좀 빨리 했잖아요. 얼마 만에 했죠? 1년. 1년 전. 좀 결정적으로 결혼을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ケギナ初めて2人だけでソウルでデートをした時に実はその時まだ自分の中でちょっと確信がなくって会ってみて自分がどう感じるかそれで決めようと思っていてでソウルで会った時にすごくこの人だっていうのがあってすごい自分の中ですごい好きだっていう確信がまずあってで会った時に夫がもう俺は決めたからみたいな感じでもうちょっとプロポーズっぽいことをもうすでに言われてなんかすごくこんなに強く思ってくれてるんだこんなに私のこと好きでいてくれる人は他に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思ったのがまず最初のきっかけでちょっと結婚っていうことがちょっと頭に出て浮かんだきっかけでその後遠距離恋愛をしてちょっとずつ会うたびにどんどん好きな気持ちが大きくなってそれで、日本に来てくれてで、一緒に住むようになってでそこから毎日一緒にいるのに毎日好きが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いってこの人とならずっと一緒にい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が大きくなって本当に結婚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強く思ったのは一緒に住み始めてからな気がします。 남편이 강한 돌직구를 날렸네요. 첫 데이트부터. 結婚したいと思っ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이건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소주 한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은 계기는 저희가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있고 와이프는 일본에 있고 하니까 또 와이프는 또 직장에 있고 저도 이제 그때는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많이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적게 보면은 2달에 한 번 이렇게 스케줄이 맞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어차피 이 여자랑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런 저의 상황, 이런 배경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 자체로 좋아해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라면은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볼 수 있겠다. 뭔가 하더라도 같이 살면서도 진짜 열심히 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한 달, 2달 만에 만나는 이런 만남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빨리 일본을 가야겠다. 사실 일본을 가야겠다 하는 그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빨리 같이 만나서 그냥 빨리 자주 보고 같이 보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5살 연상. 그러니까 뭔가 제가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애매하게 사귀었다가 끝내버리면은 이제 결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닌가요? 아닌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쁘고 아름답고 하니까 이제 결혼하겠지만 뭔가 이제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죠. 빨리 결혼하자. 난 너 아니면 안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게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인터뷰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찍으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 조회수가 10만이 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총 2편으로 나갈 건데 그 2편 중 한 편이라도 10만이 넘으면 조금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스가츠마루. 자,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면 자,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거 되죠? 오케이,終わり. 구독과 좋아요